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와, 말투가 행동이랑 너무 비슷해. 평생 낙인이 찍혀가지고 얘는 이제 계속 루저로 사는 거예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정말 매년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촉법소년들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딱 촉법소년 나이예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촉법인데 5학년 때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 나 촉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나 촉법이야 라는 거는 뭔가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도 내포를 하겠지만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는 그 촉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냥 뭐 어떻게 짤처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연령 하향 문제가 공론화 시키겠다고 또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저는 연령 낮추는 거는 일단 반대예요. 일단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촉법소년도 처분을 받잖아요. 근데 촉법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다시 정상적으로 그냥 학생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어른이 부재한 것이지 얘네들이 그럴 어른들만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애들이 범죄를 했는지에 대한 현상은 파악하지 않고 왜 결과만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처벌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은 강하게 처벌하면 범죄를 안 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한테 너네 범죄 저지르면 감옥 보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범죄 안 저지르겠어요? 저지를 애들은 다 저질러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처벌을 강화시키면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아이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부모가 같이 책임을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저 찬성이에요. 그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와, 말투가 행동이랑 너무 비슷해. 결국은 뭐 부모가 아이들한테 범죄를 가르치진 않겠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통제가 안 되거나 보호 감독이 안 되거나 교육이 안 되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요. 아니면 아이 주변에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거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저는 되게 강하다고 보거든요. 본성은 뭐 부모님이 좋으시면 다 좋을 수 있죠. 뭐 유전적으로. 근데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아이는 당연히 벌을 하는 게 맞지만 아이만 벌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년법의 경우에는 아이는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도 소정의 교육을 받기는 하거든요. 보호관찰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근데 그 교육, 일회성 교육으로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민법에도 보면 그 아이가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모가 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제대로 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져요. 그런 것처럼 형사처벌은 어쨌든 면자제는 아니지만 보호자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년법은 형사처벌과 달리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 다시 올바르게 성장시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게 소년법의 주된 취지이기 때문에 주된 역할을 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하고 독일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으니까 효과가 어떠한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또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연령 하향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강력범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 살인, 강도, 성폭력의 경우에는 연령 하향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소년범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령 하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와 하향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를 서로 비교 형량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살인과 강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연령 하향한다고 해도 특별히 별로 반대는 하진 않겠는데 일률적으로 하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범죄 양태가 되게 다양해요. 강도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흉기를 들고 물건을 뺐으면 흉기 들었다는 측면에서 되게 엄격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내가 뺏으려는 게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 자체가 어떤 흉기를 들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강도의 경우에도 되게 행동의 범주 자체가 엄청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되게 폭이 크거든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하향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년 범죄를 막자 이런 의미인 건데 뭐 어떤 장치나 이런 거 있어야 될지. 무조건 형사처벌 해가지고 얘네를 감옥 보낸다고 하면 얘는 평생 이제 어른이 돼서도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주는 거죠. 만약에 촉법소년으로 해서 정말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점점 크면서 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의 일을 본인이 반성하겠잖아요. 그럴 경우에 반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얘가 절대 제기 못하고 얘는 이제 어릴 때 한번 잘못한 걸로 이제 평생 낙인이 찍혀가지고 얘는 이제 계속 루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라는 거냐. 그렇게 해서 영구 격리시키도록 하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냐? 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연령 하향을 논의를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의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단순히 소년은 2년이 끝이 아니라 뭐 3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4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소년은 2년 처분이 끝나고 나더라도 지금은 장기보호관찰이 최대 2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보호관찰 기간을 2년, 3년, 4년으로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소년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연령 하향을 시켜가지고 형사처벌 범주를 높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데 기존의 제도를 소년법을 좀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너무 연령 하향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도대체 얘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누가 좀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공감이 가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놔두고 싶겠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패가지고 이의 버릇을 고쳐놓는다. 지금은 안 되잖아요. 아동학대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지금의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 잡고 학교를 다니고 범죄를 안 하게 할 것인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국가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제가 아는 그래도 소년 사건을 해본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소년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들은 저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화하게 되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 처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시라. 나이 1살 하향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